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제부터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해진다는 것이 관상대의 예보입니다. 여러분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한 뉴스를, 일본에 대한 것을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뭐 지진 때로 지진이 많은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후지산 가다 보면 그 크게 깊게 이렇게 연못이 되어 있는 배가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는 이렇게 산이었었는데 그것이 가라앉아서 그 깊게 이제 웅덩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물이 고여서 연못이 호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지산 가시다 보면 그 관광 코스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일본은 뭐 온천이 많이 나오죠. 온천 지역이 많고 그러는데, 이 일본의 그 지진에 뜬 그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일본의 지진을 갖다가 이게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래요. 도카라 법칙이라는 게 있고 바누아투 법칙, 바누아투 법칙과 도카라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그 일본 지진이 그것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진이 나서 지금 현재 막 다 부서지고 뭐 다 멍청이 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번에 그 10일 날 일본에 보도된 그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바누아투의 법칙, 그다음에 도카라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누아투의 법칙은 지금 그 남태평 쪽에 있는 그 뉴질랜드 있잖아요. 뉴질랜드하고 호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하고 호주 사이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죠. 그 바누아투 지역에 거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호주 사이에 있는 바누아투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일본에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그 바누아투 지역에 일어난 지진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사이에 있는 바누아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 환태평양 조선뜻 따라서 일본에, 거기와 상당히 멀죠. 일본에도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에 여기 그 바누아투에 있는 지진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꽝 오고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도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에 지진이 꽝 오고 일어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그 지질 전문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누아투 법칙, 이쪽에 일어나면 일본도 일어난다. 이게 이제 바누아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카라의 법칙이 있어요. 도카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도카라라는 것은 그 일본의 그 도카라 열도에 그 있는 부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어디선가는
거대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도카라 그 열도에서 지진이 하여튼 적든지 크든지 일어나면 일본 어느 그 일본 나라 크잖아요. 일본이 크잖아요. 일본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디든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도카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누아투의 법칙, 도카라의 법칙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그 후쿠시마에 여러분들 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도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군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의 대지진도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 며칠 사이에 도카라에서 270회 이상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 그냥 쿵, 쿵, 쿵 이렇게 이게 270회 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70회 도카라에서. 그러니까 그 일본 어느 열도에 어디든지 큰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일본의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보면요, 요즘에 한국이나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 아주 그냥 그 국민이나 나라나 아주 그냥 온통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그 정렬 쏟고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그 만회하려고 코로나를 막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또 일본 국민들을 아주 어렵게 걱정스럽게 아주 염려하게 아주 힘들게 또 많은 피해를 보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일본은 참 일본 사시는 분들은 참 그 지질학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일본이 270회 이상을 그 군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아주 정신이 다 빠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본을 떠나서 편안한 다른 나라에서 좀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겠죠. 뭐 원래 그래서 일본이 그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내륙을 쳐들어왔던 그 전 옛날 역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도 많이 이사 가서 살고 또 제주도에도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와 있긴 합니다만 이러는 건데 지난 그 12월 4일부터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도카라 열도에서 225회 발생했다고 합니다. 12월 9일에는 6.0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6도 지진 강도가 6도면요 상당히 센 겁니다. 막 흔들리고 멈춰게 피해도 있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 전에도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충청도 홍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집도 무너지고 뭐 동물들이 많이 사망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4일 후였으니 4일 후면 12월 13일에 어떻게 될 건가 또 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옛날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 이게 13일이다 이거예요. 일본 정부는 일주일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과거 데이터 수감됨이고 12월 1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에서는 보름달덩이 마냥 별똥별가 떨어지면 볼거리에서 벗어나 뭔가 일본의 대재앙을 알려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란지요. 하지만 일본 열도가 움직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만은 아닌 듯합니다. 부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이것은 인간의 바람이고 자연은 자정작용을 하고 있으니 막을 길도 없으니 우리 모두 마음 단단히 하고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기를 어찌됐든지 피가 없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지진에서 대비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진을 커버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고층집 같은 거 짓는 같은 데 보면 아주 설계상에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합니다. 뭐 인천에도 지금 현재 저 송도 신도시구 옆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 LNG 기지창이 있습니다. 큰 탱크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송도 신도시 간다든지 아니면 저 대부도를 건너갈 때 보면 인천 쪽으로 보게 되면 그 바다 위에 거기에 큰 이렇게 둥그런 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LNG 기진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LNG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탱크에다 거기다 하약을 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하고 그 탱크를 그걸 다시 이제 그 선으로 라인으로 해서 끌어서 시내로도 연결도 하고 뭐 인천에 지금 현재 그 서구에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 있죠,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거기도 그 가스로다가 라인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 가스로다가 이렇게 그 발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 그러니까 인천에도 그런 거 지을 적에 제가 시의원 때 거기 현장에 가서 공사할 적에 가서 지진 대비를 어떻게 잘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그 기초를 하고 기초 위에다가 지진을 좀 완화시킬 수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보강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면 자동차 바퀴와 자동차 몸체하고 사이에 그 완화시킬 수 있는 스프링이 있죠, 여러분들.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설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부서지거나 뭐 쪼개지거나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사실상 정신적 타격이 많이 크죠. 여러분들 뭐 가끔씩 보면은 뭐 지진이 되게 일어나서 그냥 일본의 도로가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하고 뭐 지난번엔 또 뭐 해일이 일어나서 해일이 막 그냥 덮쳐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까지 덮치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TV로 보셨잖아요, 이게요. 이게 이제 지진에서 오는 일인데 이 지진이 자연의 재해지만 얼마나 우리 이 인간 사회에 대해 공포의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뭐 백두산에도 지금 현재 백두산 천지가 있지만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의 분출구에서 거기서 분화구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하늘을 덮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한라산에도 가보시면 여러분들 백록담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다 분화구에 거기서 나왔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것은 전문 학자들이든지 나라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 지진 때문에 그 지하의 그 바닷속에 그 땅에 있는 그 지각판이 서로 이렇게 그 엉켜서 부딪히면서 그 지각판이 부딪히면서 그쪽에 그 충격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거기서 또 그 분화구로 해서 그, 그 마그마 같은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냥 시뻘건 불덩어리 그런 게 막 내려오고 이렇게 외국에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 같이 그렇게 크게 그 지진대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조상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또 이 땅에 태어난 걸 얼마나 다행입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그 지진 때문에 공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그건 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자연재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속에도 기쁘고 부모들 조상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게 지진해서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뭐고 할 적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이웃 사촌 나라의 그런 정부의 계획을 갖고 또 그러게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태평양에서 그 한태평양에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동해 쪽에 그 앞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 담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먼 그 태평양 거기 태평양 건너가 미국 아니에요. 그쪽에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해일이라든지 뭐 큰 그 바다에 그 지진이 나서 뭐 물이 이제 많이 들끓고 있고 물이 많이 끓고 있다면 그 큰 저기는 일차적으로 일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일본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걸 좀 막아준다. 그리고 지진 때도 한태평양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많이 지진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그 지진대에서 좀 벗어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한국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본이 많은 사람들은 뭐 어느 정치인은 뭐 죽창가를 부르고 뭐 일본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아주 멸시하고 뭐하고 일본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조상들 우리 저기 옛날 그 조선 시대 조상들이 외국의 외국에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비를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서 뭐 노론 소론 싸우고 뭐 이렇게 당파 싸움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네 이득, 자기네 계파의 이득만 가지고 이 정치를 해왔겠고 일본에 대한가 외국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준비는 약했다. 그래서 일본한테 당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선조들 이시조선 때 그때 그렇게 했던 일인데요. 우리가 좀 일본한테 점령에 당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뭐 글도 뺏기고 뭐 그 당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하고 똑같은 대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은 역사의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가까이 자유민주국가 형태를 하고 있는 일본하고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협력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력 관계. 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요. 할아버지나 진주 고조 할아버지가 아주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뭐 아주 그 나쁜 일만 했다. 뭐 맨날 뭐 장에 가서 싸움만 오고 뭐 사람을 등에 패서 어떻게 다치고 뭐 또 노름만 오고 매일 술만 먹고 뭐 해가지고 그랬던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집 가정들은 다 버려야 됩니까? 그게? 그거는 그 자손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으면 자손들이 태어나서 아 우리 할아버지 이랬으니까 나는 뭐 술도 좀 안 먹고 뭐 누구고 싸우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살고 우리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할아버지 때 그렇게 한 것이 그 밑에 자손들이 그 모두 다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에 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대비하고 모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던 일 그런 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갖고 지금은 이웃사촌으로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당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고 일본하고 협력 관계 서로 어려울 땐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땐 또 도움받고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 이북에 있는 저 공산당 놈들, 저 김일성이 일당들, 김일성이 그 저기 그 족속들은 한국의 6.25 사변이라는 걸 일으켜가 쳐내려 가지고 한국을 다 집어먹으려고 삼키려고 6.25 사변 전쟁 일으켰잖아요. 멀쩡하게 사는 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수백만이 사상자가 나오고 죽고 이산 가지고 생기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저들이 이제 지금 현 시대는 일본보다 더 나쁘다. 난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릴 때 7살 때 피난 나가다 폭탄 그 옆에서 떨어져서 폭탄 맞아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지만요. 난 실제 그걸 다 보고 그때 살았습니다. 이게 나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사실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 아니고 또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미국에서 약을 어떻게 구해서 먹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 멀쩡히 건강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공산당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핵 포기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하고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걸 다 완전히 전부 다 소멸시키고 없앴을 적게 그럴 적에까지 그때까지는 저 공산당은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저놈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저 이북에 있는 이북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좌파들 이것도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다 이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화 형태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또 나라에도 또 자기 할 일을 충성을 의무를 잘 지키고 그리고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 사회가 평온하게끔 자유민주주의 형태 시장 경제 시장 원리로 시장 경제로 하는 나라 자유민주국가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좀 많이 댕겨봤습니다만 일본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버리고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거 그것은 아주 우리 국가 경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좌파 정부 같이
지난번에 뭐 어느 누구의 장관, 뭐 조국현 장관은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아주 멸망해야 될 나라, 없애야 될 나라, 서로 교역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도 지금은 서로 우애를 가지고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멀리해야 될 것은 저 공산당을 멀리해야 됩니다. 저 공산당은 여러분들 공산당이 같은 민족이다. 뭐 같은 뭐 성씨가 같다, 말이 같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전애들 저 집단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거나 완전히 저기 없어지지 않거나 완전히 이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저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믿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제2의 6.25가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나라에 대한 안팎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날씨도 차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리시면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가 더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